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한문 산문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23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233쪽. 한국 한문 산문의 주요 작가죠. 구한말 김태경이 여한 국가문조 그걸 이제 펴냈죠. 여는 고려 시대를 말하고요. 한은 조선 시대를 말합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9명의 문장가의 글을 발췌했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김태경의 제자 왕성순이 여기에 김태경을 추가시켜서 바로 요한 십가문초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태경이 선발한 문인은 김부식, 이재현, 뭐 여러 사람들 있죠. 그래서 모두 문학사, 특히 산문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그런 그 한문, 산문의 어떤 흐름을 잘 정리한 글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4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특히 이제 구한말에 문장가인 김윤식이 나오죠. 김윤식. 김윤식은 엄정한 고문가의 시각으로 문장에 큰 맥을 짚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여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5페이지로 넘어가면 조선 중기에 최립과 유몽인이 나오죠. 유몽인은 대표적인 작품이 그 어우야담이라는 책을 썼죠. 다 고문가였고요. 특히 이제 최립은 신문장 한 개, 일종의 최립은 서울 출신이죠. 그리고 유몽인은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된 이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문장가고, 그 다음에 서인 문장가로 월상계택이라고 일컬어지는 월사, 그다음에 그 상촌, 다 이게 호를 이제 첫 글자를 딴 거죠. 월사 이정기, 거기다 번호를 좀 매기세요. 월사 이정기, 상촌 신음, 계곡 장유, 태탕 이식. 이 사람들은 이제 네 명의 문장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나라, 송나라의 고문을 수용을 해서 아주 멋진 문장을 추구한 사람들이고요. 특히 이제 이식은 태풍당지라는 걸 쓰죠. 그래서 이 택이라는 것은 택할 연못인데 그런 그 태풍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점괘를 치죠. 주역을 공부를 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싶은지를 이제 점괘를 친 다음에 그곳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태풍당지입니다. 그다음 누정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담양이죠, 담양. 근데 담양 가면 중록원 이런 데만 가는데 담양에 가면 이 누정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식영정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누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236쪽으로 이제 가면 남인 당파의 허목은 진나라 한나라의 고문을 전봉으로 삼았다. 또 미수 허목의 상고주의, 그러니까 고문을 숭상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향이 문장에 나타났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송시열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조선 후기 236페이지죠. 이 소품이라는 것이 이제 고문과 차별화되지 않지만 주제, 소재, 품격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게 나오죠. 236쪽 밑에서 셋째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7쪽으로 이제 가면 그래서 이제 특히 박지원이 등장을 하죠. 237쪽에 보면 박지원. 그래서 동시대와 후대의 산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연암 산문은 그만의 개성이 넘치는 문체를 보여서 연암체, 그래서 문체의 격식과 투식, 진부하고 상투적인 글자, 어투를 배격했고 비유와 반어, 속어를 잘 구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암은 특히 이제 법고창신이라는 말 쓰죠. 이 법이라는 건 본뜬다는 뜻이고요. 옛 것을 본떠서 새 것을 창조한다.
벚꽃 창신이죠. 그래서 그런 그 고문과 소품문의 창작을 개성 있게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8쪽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 연암 산문은 고문과 두 번째 줄이죠. 소품문을 잘 포괄해서 발전을 시킨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암은 이제 양반에 대한 글과 서민에 대한 글을 같이 썼죠. 그런 이야기가 쭉 또 나오고 있습니다. 239쪽으로 이제 가보면 239쪽 둘째 줄에 노론의 홍석주와 김매순 정통 고문을 지향했고요. 이 두 사람이 도학에도 아주 조예가 있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한말 사대가가 있죠. 강희, 김태경, 이건창, 황현. 한나라 말기에 네 명의 문장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죠. 한이란 한국 말기.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런 어떤 이야기를 쓰게 되고요. 또 김태경은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선인들의 문학 이론을 잘 받아들였고요. 독자적인 문기론, 문장의 기운이죠. 이런 것을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김태경 나왔죠. 망국으로 치닫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맥수지탄이란 말 쓰죠. 맥수지탄. 우리가 빼어나다는 거죠. 맥수. 이것을 한탄한다는 거죠.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고리가 빼어난데 그것을 이제 뺏긴다는 거죠. 일제. 그래서 이제 이런 망국으로 치닫는 어려운 현실을 자각했죠. 김태경이.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고요.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이건창. 자신의 글을 평가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라는 게 이건창의 생각이고,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건창의 산문 중에 뛰어난 게 인물 기사, 비지전장, 비석에 새겨진 글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1쪽에 보면 이춘일은 강화도 남성의 수문장이에요. 외적이 침입했을 때 한 거다 죽은 인물인데 이건창이 기사문에서 형성하고 있는 인물들은 첫째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던 인물, 둘째 주체적 자세를 견지했던 학자 시인, 셋째 절이, 그러니까 절개죠. 지킨 인물, 넷째 열의 행적을 보인 여인들, 다섯째 충효의 행적을 보인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포트를 쓰실 때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쓰실지를 잘 생각을 좀 하시고 나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지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글을 좀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산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